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저희가 뽑은 2위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직원 가족,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 가족 2명이 행방불명됐고 망명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탈북 망명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듯한데요. 일단 저희가 얼마 전 저희 뉴스탑10에 출연을 했던 태영호 의원의 부인 오해선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여러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우여곡절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망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알기에 금수저로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김일성, 김씨일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과 헤어졌던 그런 불행을 또 안고 살아오신 모습을 저도 많이 봐왔고 아버지처럼 북한 정권에 충성하기보다 내 자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특히 우리 애들인 경우에는 서방 유럽 거기서 자유와 민주주의, 창의성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다시 북한 대학 생활에 적응하자고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도 어른인데 북한 생활을 돌아가서 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대에서 애들에게 자유는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엘리트 탈북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북 소식통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식당을 경영하던 북한 외교관 모자가 이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정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코로나가 있을 때는 북한이 외교관들이라든지 영사관 직원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균을 혹시나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소환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북한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까 지금 소환돼 갈 경우에 그 본인들의 생활이 확연히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특히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외국에서 나갔던 자식들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잇따라서 이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탈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해외 식당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식당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2019년도에 이 식당에 이제 경영하던 무역대표부 소속 이 지배인 박모 씨라는 사람이 아마 국내로 소환이 된 것 같습니다. 소환이 돼서 무슨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소환이 됐는데 그래서 이 임시로 부지배인이 있었는데 이 부지배인이 망명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서 이 원래 박모 씨 지배인의 부인과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식당 아예 폐쇄를 하고 영사관에 이제 불러서 거기서 생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환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외출할 수 있는 틈을 타서 이제 일단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이런 등등에서 일했던 북한의 외교관이나 무역대표부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서 탈북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곳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 고려관입니다. 알려지기로는 남편은 북한으로 그 전에 송환이 됐다가 귀국 조치를 받았다가 그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어머니인 이 박모 씨가 이 운영을 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좀 영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북한도 조치를 내린 것 같아요. 저 두 사람 어디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겠죠. 그 당일날 실종된 당일날 혹시 내막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거의 영화에 가까운 혹시 외부의 조력을 좀 받아가지고 미리 비행기나 배편이 마련됐다면 벌써 이제 러시아를 떠났을 가능성. 이제 그 가능성이 하나 좀 있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사관에 감금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이 허락되고 하는 시점에 진짜 영화 같은 어떤 접선, 외부 세계와의 조력. 받는 거 이런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나와서 바로 실종됐다고 한 그날
바로 이제 뭐 비행기나 배편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 당국과 뭐 협정이 돼가지고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 아직도 블라디보스토크 내부에 어딘가 좀 숨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망명이 좀 가능할까라고 하는 건 좀. 그 사실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좀 더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렇죠. 그런 외교적 뭐 관측까지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당국이 지금 저렇게 전단 수배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순조롭게 망명이나 그 신변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저 블라디보스토크 내 저 실종 사건 말고도 사실 탈북 정황이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정황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바로 이 사례도 있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참사관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치면 서기관이나 부의사관급 공무원 3, 4극에 해당하는 북한 외교관도 지금 망명을 이미 했다 이 얘기도 있어요. 예, 유럽 지역에 특히 그 대사관들이 좀 북한 대사관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 이전부터 물론 북한의 해외 공관들이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뭐 외화가 없으니까 뭐 예산을 뭐 본국에서 보내주는 거는 뭐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냥 각자 현지에서 알아서 자력갱생을 해야 돼서 뭐 그래서 심지어 뭐 독일 공관 같은 경우에는 뭐 호스텔로 막 임차를 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뭐 당연히 다른 나라 망명이나 한국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겠죠. 그 흔들리는 와중에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뭐 다 폐쇄가 돼 있던 기간이다라고 치는데 예. 그게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평양으로 소환되거나 이제 다시 검열을 받아야 되는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현장에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줄줄이 그 망명 러시가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들 추정들을 하는 것이죠. 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직함을 생략하고 태영호, 조성길, 류현우 이런 굵직한 외교관들이 망명 시도, 탈북을 시도했을 때마다 북한 당국에 휘청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2019년에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는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관들은 이제부터 긴축을 하라 하는 지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2019년 그 7월부터 해외 공관들에 대한 운용비를 국가가 지불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국가가. 그러다 나니까 이 몇 달째 계속 그 공간 임대비마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2019년 7월부터 북한 대사관들을 축소한다 하는 그 축소 계획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외교관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게 8개월 혹은 1년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한 대사관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대사관 임대료도 지금 못 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뭐 외교관들한테 월급 주는 거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임대료도 못 내고 대사관죠. 월급도 못 받는다. 저게 지금 4년 전 상황이면 지금으로면 심해졌으면 훨씬 더 심해졌을 상황일 텐데 외교관들에게도 외화벌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어쨌든 북한의 통치 자금, 특히 외화벌이에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뭐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해외 나가 있는 인원이라면 얼마 그 충성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에 바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이고, 뭐 그 전부터도 상당량의 이제 외화를 이제 평양에 갖다 내야 하는 것이 뭐 해외 주재하고 있는 이제 북한 외교관이나 주재원들의 실정이었는데 2016년에 유엔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실질화되고 촘촘화되면서 거의 이제 북한으로 해외 송금들이 계속 차단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거는 검열을 받지 않잖아요. 검사를 따로. 거기에 또 뭐 현금을 실어 보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평양에 통치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추정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좀 많이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6년, 17년 이후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촘촘해진 이후부터 외교관들이 받는 압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망명을 한 태영호 의원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잘 사는 이런 엘리트층이 계속해서 망명 움직임이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지금 북한 당국, 김정은 정권의 균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탈북을 환영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게 북한에서 있다 우리 남쪽으로 기순을 해서 남쪽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을 굳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탈북자들 환영을 못 받았다. 북한 외교관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 두 가족이 최근에 목선을 타고 서해바다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지금 기조가 달라졌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탈북이라는 어떤 위험을 감수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품에 안겼을 때 환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방치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귀순하겠다라고 하는 어부들조차도 강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알려졌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예.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이 탈북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외교관이 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외교관의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체제, 같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북한보다는 개방적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동유럽을 경험을 했고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자유의 맛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분들이 훨씬 더 탈북을 결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태영호라는 성공적인 탈북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영국 공사로 김정은 일가의 뒷바라지를 해야 됐지만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긴 이후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위직 또는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성훈 비서관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정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꽤 호의적이면서도 북한의 실제 일반 주민들의 인권은 좀 경시하지 않았냐라는 게 지금 현 정부 혹은 여권의 시각인데 북한 주민들의 탈북 러시가 전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끌어올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나긴 봉쇄를 이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이게 국경이 약간 열리면서 이제 북한 탈출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북 러시가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건 사실 뭐 문재인 정부의 과거의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과거의 기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북송 사례 같은 경우는 워낙 논쟁이 많았던 사안이라 더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 탈북민들을 뭐 저희가 배척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지금 상황에 탈북 러시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종결된 직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외교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해석들 좀 나오고 실제로 지금 탈북 움직임, 특히 엘리트층의 동요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런 흐름에서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북한 스포츠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에 불참을 했다. 이거 좀 감시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대회가 어디서 열리냐면 쿠바에서 열립니다. 8일에서 18일 동안 열리는데요. 이 대회에 이제 참가할 선수가 14명이 이제 참가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전격적으로 참가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요, 쿠바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같은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쿠바하고는 굉장히 교류도 많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쿠바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지금 못 보내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예.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쿠바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많은 또 비용이 들어야 되니까 지금 북한 내부 사정으로 보면 거기에 보낼 수 일단 돈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쿠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탈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뭐 망명이나 탈북 그렇죠.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낸다는 것 자체는 선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식량난 때문에 지금 뭐 개성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대회를
북한이 거의 3년 6개월째 처음으로 이제 외부 세계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 역도 참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은 이제 국제 관계를 거의 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장홍 그 IOC 위원이 있거든요. 이 거의 뭐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북한 내부적인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해외의 어떤 이런 참가도 거의 이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이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북한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역도 대회 출전권까지 포기한 거 아니냐. 외교관 탈북 러시아도 이어지는 듯합니다.